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의류 캠페인 매칭 플랫폼 리핏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콘텐츠입니다.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개요, 설계 및 개발, AI 모델링,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어,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 앞서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팀장인 저를 비롯해서 AI 파트 리더, 커뮤니티 파트 리더, 정보 제공 파트 리더, 프로젝트 부팀장 이렇게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리핏인가요? 리핏은 버려진 옷도 다시 한번 핏을 통한 새로운 가치 부여를 의미합니다. 현재 패스트 패션 트렌드에 따라 하루 평균 225톤의 옷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1초에 2.6톤씩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리핏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고, 두 번째로는 기부와 이제 나눌 수 있는 나눔의 매장을 제공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실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MAU 4,500만 정도 되는 네이버 포털 채널을 선정하였고요. 거기에서 조사한 키워드로는 헌옷 및 옷정 및 관련된 키워드 위주로 검색량을 조사하고 커뮤니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한 탑 7 정도 조사를 했고, 커뮤니티는 카페와 블로그 등을 조사했고요. 그에 따른 주요 니즈를 도출해 보았는데 총 4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수거함 및 업체 정보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기부 및 인증에 대한 것도 은근히 많았고요. 그리고 옷 정리에 대한 노하우와 팁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에 대한 니즈도 있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한 공급자를 조사를 했는데요. 의료, 기부, 이제 수거 관련을 진행 중인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 정부기관, 수거업체, 기부단체 등이 이러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수거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린 슈머 증가에 따른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딩 그리고 홍보를 위한 우리가 기획장을 마련해 준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들었고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이 캠페인들의 유형은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리워드형, 기부형, 수익형.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와 공급자 조사를 통해서 저희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중개 플랫폼이다 보니까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이렇게 총 3명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변을 찾아보고 이제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국내 유일하더라고요. 기부 캠페인 AI 매칭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이제 좀 니즈를 충족을 해주고, 그리고 기업과 기부업체, 수거업체 이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저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계 및 개발입니다. 방금 도출됐던 니즈와 그리고 캠페인 유형, 종류들에 따라서 IE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크게 메인 페이지와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가 있고요. 그 하단의 기능으로는 AI 캠페인 매칭, 의류 나눔 게시판, 그리고 마이 페이지, 기부 캠페인 리스트, 의류 수거함 위치 찾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나눔의 장이라다 보니까 회원 관리도 필요하고 캠페인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기능도 이렇게 초기에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ERD로는 회원을 기준으로 게시판, 댓글 이렇게 게시판, 댓글, 커뮤니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옷장을 활용해서 캠페인과 그리고 나눔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ERD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했고, 캠페인 정보, 메인 배너, 의류수거 업체, 의류수거함 이렇게 DB를 구성했습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자바와 스프링, 그리고 프론트로는 자바스크립트, HTML 등 그리고 AJAX를 사용했고, 협업 툴도 노션과 피그마를 이용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클라우드로 AWS가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초반에 AWS와 이제 모델을 함께 돌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무료 버전을 쓰다 보니까 서버가 이제 먹통이 된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시연 영상은 로컬로 좀 진행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뭐 AI 개발 쪽으로는 파이썬과 플라스크 그리고 파이토치, 사이킬런, 텐서플로우, 넘파이, 판다스 이렇게 두루두루 사용되는 그죠 개발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핏은 AWS에 올라가 있는 이런 코드들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현재 AI 모델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크가 올라가서 클라이언트 유저와 서로 이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구조고요.
그에 따른 API 설계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상세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기에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것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AI 캠페인 매칭은 의류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해당 의류에 대한 카테고리를 하고 매칭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칭이 시작되었고요. 네, 매칭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미지에 해당하는 카테고리가 각각 입력된 상태가 보입니다. 잘 매칭되었네요. 그리고 결과 보기를 눌러보면은 현재 매칭된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고 고객들의 니즈에 따른 리워드형, 수익형, 그리고 소득공제형 이렇게 캠페인 리스트를 카드 형태, 카드 슬라이드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의류 나눔 게시판입니다. 의류 나눔 게시판은 현재 진행 중인 의류 나눔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가볍게 글쓰기를 진행해 볼게요. 경기도 바지 한번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떠한 나눔들이 있는지 원하는 그 게시글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의류들이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페이지 네이션을 통해서 다른 의류도 더욱더 많은 의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페인 리스트 화면입니다. 진행 중인 캠페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앞서 설명해드렸던 리워드형, 기부형, 수익형 캠페인들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정보는 이렇게 요약된 형태로 카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자세한 정보를 보기 원한다면 클릭을 통해 이동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원하는 이제 캠페인이 진행되는 참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하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 또한 가능합니다. 네, 보이는 건 기부형, 수익형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근처 의류 수거함 위치 찾기입니다. 아까 앞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한번 제가 자주 가는 영등포역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영등포역 검색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빨간색 아이콘들은 지금 근처 의류 수거함 위치를 나타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추천 정보는 나오지 않네요. 이렇게 근처 의류 수거함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으로 매핑된 서울시 지금 의류 수거 업체 정보가 이렇게 매칭이 되었네요. 그리고 가볍게 캠페인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등록은 리워드형, 기부형, 수익형 등록할 수 있고 각각 정보와 그리고 캠페인 시작일과 종료일을 통해서 원하는 노출 일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이동 UR을 입력하고 현재 등록되는 부분이 캠페인 썸네일이고요.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AI와 매칭을 시작할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수집할 의류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리핏의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연 영상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이 다음 AI 매칭 서비스부터는 저희 그 AI 담당해 주시는 정영훈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방금 보셨던 리핏 AI 의류 매칭 서비스의 화면입니다. 자, AI 모델 제작 과정은 모델 선정, 데이터 전처리, 파라미터 최적화, 결과 확인, 수정, 인퍼런스 서버 구축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데이터셋 구성입니다. 데이터셋 구성의 경우에는 옷 사진 우리가 모았던 20만 장 플러스 옷 착용한 사람 이미지 5만 장에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장은 한 5만 장 정도로 축소를 했고요. 자, 첫 번째 모델은 8개의 대분류 카테고리, 30개의 서브 카테고리 3,500장,
아니 35,000장으로 분류를 했고, 두 번째 모델은 더 정확한 분류를 위해 8개의 대분류 5장하고 30개의 서브 카테고리 15,000장을 앙상블한 모델을 제작했고요. 세 번째 모델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모델의 정확도를 더 보완하기 위해 5개의 대분류로 줄이고 서브 카테고리 모델 100, 만장 3개를 앙상블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모델 선정입니다. 모델 선정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이고 이제 이걸 실무화에 위해서 경량화와 정확성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분류 소분류 모델을 이피션스 넷 B0와 레즈넷 50으로 확정을 지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이피션스 넷 모델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피션스 넷 모델 설명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모델 스케일링을 시스템적으로 분석하여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을 도출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적은 파라미터 당시 이 레졸루션, 깁스, 위드 이 세 구성 요소의 최적의 비율을 찾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피션스 넷 모델 선정한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야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의 시간을 설정하는데 이피션스 B0가 30fps 타임을 평균적으로 분석한 결과 2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스퀴즈넷, 인테시엄 V2, 레즈넷 플러스 레즈넷 50을 제작해봤더니 크러쉬랑 35fps 타임 두 개 다 에피션스 B0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정확성의 이점을 고려해 이 에피션스 넷 B0를 최종 모델로 확정을 지었고요. 다음은 모델 파라미터와 전이학습 성능 비교입니다. 전이학습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트루가 성능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기에 보통 전이학습을 쓴 모델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조정의 경우에는 이제 이피셔스넷 B0와 레슨넷 50을 두 개를 분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미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본 결과 제일 결과가 좋은 것을 결과로 썼고요. 결과는 최적의 결과 배치 사이즈 32, 러닝 레이트 0.0005, 프리테인드 모델 2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네 가지 방향으로 짓는데요. 최소 적용과 기본 어그멘테이션 적용, 그리고 색깔 채도 변경과 기법 전체 적용입니다. 기본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흔히 쓰는 리사이징하고 랜덤 크롭, 센터 크롭 이런 것들만 진행했고, 색깔 채도나 기법 전체 적용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 컬러 지터, 그레이스케일, 가우시안 블러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확인과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익스플레이너블 AI 쓰려 했는데 이 익스플레인 AI가 텐서플로우만 작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용 가능성은 파이터치였고요. 그래서 파이터치에서 익스플레이너블 AI와 비슷한 비주얼라이징 피처 맵을 사용했습니다. 자, AI 인퍼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인퍼스트 아키텍처를 리핏에서 AWS로 이미지 파일 업로드를 하면은 AWS에서 다시 파일명을 리퀘스트하고 그 리퀘스트한 파일 이름을 플라스크에서 인퍼런스를 작동해서 제이슨으로 결과를 도축한 뒤 이미지 결과를 리핏으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핏 안에서 리조트와 캠페인 매칭을 진행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와 AWS 어떤 사용을 했냐? 리조트 환경에서 리눅스 원격 접속을 이용한 서버 구축을 초반에 구축을 했는데 이거는 실패를 했고, 나중에 모바 엑스텀을 사용한 원격 AWS EC2 환경을 연결해서 구동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추가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양적으로 학습은 잘 되지만 정확도가 현재 상용화하기에는 그렇게 높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기능 추가와 원활한 모델 사용을 위해서 커스텀 모델에서 욜로 V5, 욜로 V8로 교체를 하려 합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특정 손상 부위 잘림 등을 판단하는 디텍션 모델과 영상 처리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고요. 네, 앞으로 리핏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핏의 향후 과제가 저희가 프론트엔드 전문 개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프론트 전문 개발자가 없는 만큼 백엔드에 집중해서 약소화된 디자인의 아쉬움을 느껴서 추가 개발자 섭외나 고용을 토해 JSP에서 리액트로 바꾸고 UI UX의 개선하려 합니다. 그리고 백엔드의 경우에는 스프링 팀이 초반에 기획했던 프로토타입 개발을 전부 완료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약간 조금 스택에 약간 이해가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팀원들이. 그래서 많은 공부가 들어갈 예정이고 AWS 배포 테스트 완료했지만 서비스 정식 배포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점점 유지 보수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AI는 실제로 돌려본 이후에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스테이블 종류와 기능 추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모델 교체와 개선 데이터 수집을 통한 안정적인 결과 배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리핏의 방향성 및 운영 방안입니다. 기술 측면으로서는 베타 버전 배포를 통한 실사용자의 행동 파악 및 개선 사항 도출, 그리고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의료 데이터 경향 조사를 통한 데이터 개선 및 리모델링,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제 의료 수거 및 수거 정보 제공을 최대한 확보하여 유입자 수 증대를 목표로 할 거고, 그 유입자 수 증대를 목표로 해서 구체적 사용자 타겟 및 페르소나 파악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팀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준님은 테크 리더로서 리핏 기획 총괄 담당, 팀워 일정 관리 등 여러 가지 기획 쪽과 개발 쪽을 맡아주셨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AI 모든 데이터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우님은 이제 백엔더로서 의류 수거 및 위치 정보, 구글 맵 플랫폼, 지오코딩 등을 이용한 지도 시스템을 전부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고지영님께서는 게시판 알고리즘 총괄, 게시판 작성 등 주로 유저와 게시판에 대한 백엔드 알고리즘을 총괄하였습니다. 이상 리핏에 대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